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감기가 걸렸습니다. 돈 버는 것도 좋은데 이거 참 몸이 안 좋은데요. 일단 오늘은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6월 보고서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기다리던 보고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문제 없는 아주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먼저 결론부터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보고서 업데이트고요. 지난 5월 보고서에서는 4월달 결산이 나왔었고 6월 보고서 이번 건데요. 얘가 이제 5월 결산입니다. 자, 또 내용은 다 똑같은데 일단 순자산 총액에서 1000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뭐 1000억 정도 증가하면 뭐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NAV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한 주당 순자산이 얼마이냐. 우리 뭐 EPS 주당 순이익처럼 한 주당 순자산이 1385원, 1130원인데 수익률로 따지면 약간 좀 떨어졌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자산이라는 건 결국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인데 부채는 사실 뭐 크게 변동 없다라고 봤을 때 자산에서 일부 감소가 조금 있었겠구나. 그리고 부채는 여러분들 수수료나 비용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산이 조금 빠졌구나. 약간 수익률에서 하락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보수율은 0.39고요.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분매금 기준일이 마지막 영업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마지막 영업일에 있어서 한 이틀 정도 후에 배당금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영업일까지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요거부터 이틀 전까지 보유를 해야 그 다음날 배당락, 그 다음날 분배금 기준일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요 이틀 뒤에 배당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업일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영업일 이틀 전에 들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과를 4월 대비해서 5월 비교해 봐드릴게요. 이거 사실은 뭐 장기 투자할 거니까 크게 뭐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잘 유지되고 있느냐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기본 타미당 같은 경우는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 지수만 보시면 되는데 타미당은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있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또 순자산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배당이 잘 나오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일단 한 달 전 이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0.5 정도 빠졌고요. 기초자산이 0.4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이번 달 보고서에서는 1.52, 1.46 지수가 빠진 만큼 뭐 안정적으로 잘 추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YTD는 우리 2024년부터 현재까지 고 8.88, 9.36이고 YTD는 7.22, 7.76인데 배당을 한 10% 정도 더하게 되면은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의미한 하락폭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저도 많이 들고 있으니까 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타미당 7하고 최근에 이 타미당하고 유사한 시리즈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그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타미당 테크 10 더하기 10% 프리미엄이라고 우리 타미 10이랑 비슷한 형태인데요. 얘는 기초자산이 테크 종목의 10개를 뽑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 텐텐이라고 하는데 엔비디아가 20%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애플도 18%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지금 테크 종목들이 비중이 엄청나게 실려 있습니다. 엔비디아 지금 5월부터 6월까지 미친듯이 올랐고요. 애플도 시총을 마이크로소프트한테 1위를 뺏기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서 지금 200%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종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우리 타미7의 포트폴리오는 슈드랑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주 안정적으로 4% 딱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4% 내외 지키고 있고요. 종목들이 많이 안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뒤에 종목들은 다시 한번 살짝 분석해 드릴 텐데 어쨌든 기초자산이 확실하게 움직이는 거, 기초자산이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에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뭐 꾸준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배당금은 지금 보시면은 9월달부터 5월달 지급된 거 월별로 지급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날을 분배 기준일로 해서 실제로 분배금 지급되는 날은 이틀 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당 분배율은 지금 0.87, 0.85, 0.88 쭉 해가지고 제가 이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10.66 정도가 나와요. 일단 배당은 안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들어오고 순자산의 감소가 약간은 있어서 조금 그렇지만 일단 주가가 밀린 만큼 빠졌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한 주가 10,000원 정도 하니까 일단 1,000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배당이 엄청 큽니다. 대략 계산이 나오는 거죠. 1,000만원이면은 100만원 이자가 나온다고 1억이면은 1,000만원 이자가 나옵니다. 1억이면은 1,000만원 이자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10% 정도 본인이 월 그 파이프라인이나 월세 정도로
어느 정도의 그 자산을 투입하면은 대략 배당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를 예측하기가 매우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종목들 뒤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아무튼 테크 요것도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룰 건데 테크10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요거 보시면은 파란색이 테크10이고 얘는 타미7이거든요. 타미7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초 자산이 SCHD 배당을 많이 주고 배당을 늘려오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면 시가 배당률이 떨어지니까 그 종목은 편출하고 다른 바이오를 집어넣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4%에서 안정적인 종목들만 꾸준히 10년 동안 유지하는 게 바로 SCHD니까 요렇게 움직이는 흐름이 맞다라고 보는데 테크10은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앞서 엔비디아랑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움직이는 게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률이 엄청난 데다가 배당까지도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기한 게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분 그리고 자산을 빠르게 불려야 되면서 리스크도 어느 정도 테이킹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나쁜 선택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주가가 빠질 때는 더 무섭게 빠지는 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S&P 같은 경우에는요, 큰 역사적으로 1년 한 2, 3개월 놓고 보면 큰 조정이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4월달부터 5월달 조정이었고 5월달부터 반등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우리 그 슈드 를 추종하는 타이거 미국 배당 7%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4월 달에서 5월 달에 약간 조정받았을 때 조금 지수가 밀렸던 거, 5월 달에 지수가 올랐지만은 이때는 크게 반등하지도 못하고 크게 조정받지도 못하고 오를 때 덜 오르고 빠질 때 덜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은 5월부터 급등했었죠. 지금 보시면 나스닥은 5월부터 급등했습니다. 생각보다 S&P랑 흐름이 비슷한데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유의미한 하락 3번, 여기 3번. 근데 너무 비슷한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앞서 보셨다시피 이 타미 테크10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1위 20%를 차지했고 애플이 2위에서 또 한 20% 차지하다 보니까 이 두 개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여기 700불, 800불 하다가 지금 1200불까지 가서 지금 오늘 액면 분할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40% 되죠. 40-50% 올랐다 보니까 나스닥 움직임을 다 추종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와 애플 주가에 달려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과만 놓고 보면 10-10을 하시는 것도 물론 단기간에 성과를 확실하게 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빠지거나 했을 때 좀 타격이 어느 정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기 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몰빵 하시는 거는 잘 치고 빠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슈드는 타미7과 슈드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얘를 한 8, 얘가 아니라 나스닥이나 혹은 엔비디아나 개별주를 한 2 정도 혹은 7대 3 정도로 유지하시는 포트가 조금 더 정신 건강에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더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제가 또 이런 말씀하면 그러면 QQQ를 사지 나스닥을 추종하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결과적으로 배당의 복리의 재투자입니다. 한두 번 물려도요. 배당이 거의 10% 가까이씩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메리트를 무시 못합니다. 배당으로 커버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를 때는 조금 덜 먹지만 떨어질 때 조금 덜 빠진다라는 떨어질 때 조금 좀 덜 빠진다라는 부분이 이게 또 엄청나게 메리트입니다. 이렇게 해야 장기 투자 오래 하실 거 아닙니까? 이럴 거면은 뭐 나스닥 3배짜리를 하시죠. 이런 부분이 이걸 까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 혹은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나스닥이 계속 오르면 저도 이거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고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종목이 중요하긴 한가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서 테크10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올랐는데 얘는 못 오른 거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기초자산이 거의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주식이 중요하긴 합니다. 주식이 어쨌든 같이 오르는데 좀 덜 오르는 것 뿐이에요. 자, 4월달에 상위 10 종목, 그 다음에 5월달에 10 종목을 보면은 사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비중도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비중은 확실하게 얘네들이 비중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종목들이 조금씩 바뀌는데 쉐브론이 2위였는데 암젠이 2위로 됐고요. 로키드 마틴 그대로고 뭐 이렇게 쭉쭉 보니까 암젠이 비중이 좀 올라온 거 지금 보시면 3.84에서 4.21 뭐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볼 거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3.65에서 4.05로 생각보다 좀 비중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SCHD도 편입됐습니다. SCHD도 편입이 된 모습 보였습니다. 자, 여기는 없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개가 좀 유의미하다라는 건데 뭐 사실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암젠은 이런 형태예요. 이제 결과적으로 바이오 제약은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이잖아요. 배당, 우리나라처럼 잡주가 아니라 사실은 얘네들은 꾸준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는, 아픈 사람들은 통계는 쭉 있고 이 얘네들의 파이프라인은 쭉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매출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배당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줘서 대부분 배당주들이 얘네들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배당률 같은 경우는 3% 가까이 되니까 이렇게 배당을 받아가면서 안정적인 주가 움직임을 가져가는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빠지면은 시가 배당률이 올라가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시가 배당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빼고 얘는 사고, 이런 형태로 계속 1년에 4번 정도 혹은 큰 포트폴리오 변동은 1년에 1번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0.4% 정도의 비중이 늘었는데요. 화이자는 엄청나게 바닥이었어요. 엄청나게 바닥인데 지금 시가 배당률이 한 4% 가까이 나오면서 배당의 매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이 지금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분석한 거 보면은 이제 암 환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수입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고, 뭐 너무 빨리 턴어라운드 했다 이러고 있고, 너무 싸서 놓쳤다 이런 강한 매수 의견 낸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화이자에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담겨서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나스닥처럼 막 그렇게 엄청나게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결과적으로 타미 7이 10.6 정도의 안정적인 배당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나온 지가 사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추적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주주다 보니까 이게 뭐 미쳤다고 계속 들고 있습니까? 만약에 시장에 어떤 유의미한 변동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이제 시장을 잘 냉정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좀 바꿔봐야겠죠. 자, 3천만원 그리고 1억 원을 10.06, 아이고 10.6이었는데 10.66인데 10.06으로 했네요. 하여튼 좀 보수적으로 볼게요. 수수료가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수수료가 빠졌다. 딱 그거네요. 아무튼 자, 3천만원을 10.06으로 배당 성장률은 제가 보수적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연이자와 월이자 나오고요. 월이자가 좀 유의미하게 보실 분들 뭐 7년 일단 10%의 배당이면은 10%의 그 포트폴리오 확대이면은 7년에 2배가 되고, 또 7년 금액의 2배가 14년 차에 되거든요. 또다시 7년 차에. 그러니까 요거 잘 참고하시고, 3천만원이었으면 6천만원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추가 불입을 했구나. 여러분, 제가 추가 불입 3천만원씩, 매년 3천만원씩 추가 불입을 했을 때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여기 원금이고요. 1억 5천일 때 2억 3천, 그 다음에 4억 2천, 15년 차에 4억 2천을 15년 정도는 저축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보통 15년을 많이 가정을 하는데, 왜냐면 30살에 하셨으면 45살, 저처럼 40살에 하셨으면 55살까지 은퇴했다. 너무 늦어버리면 장기 투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대략 참고하시고, 얘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1억을 넣어놓으시게 되면은 1억에 7년 하면은 이제 2억이 되는 거고, 여기다 또 7년을 하게 되면은 이제 4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6 정도로 운영을 했을 때 일단 7년 정도 7년 정도 운영하셨다라고 하면 한 150만원 정도 수익이 되는 거고, 이자를 세금을 빼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똑같이 15년 정도 운영을 하신다, 1억밖에 안 될 경우에도 15년을 빨리 1억을 만들어서 불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4억 가까이 되면서 약 300만원까지 세금을 빼면은 15% 떼면은 한 83, 24, 한 250만원 되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생활이 가능한 거죠. 최대한 빨리 1억을 만들어서 혹은 2억, 3억, 5억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당을 받는 형태로, 또 이렇게 하시면 10% 계속 받느냐 하시겠지만, 받도록 노력해야죠. 계속해서 포트 굴려가면서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포트폴리오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의견이 100%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도 증권사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도움되는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과 포트폴리오 같이 고민이신 분들은 메일 주셔도 되고요. 멤버십 하셔서 커뮤니티 남겨주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